안녕하세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멋진 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와 고양, 김포, 마곡을 잇는 서부 시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원대한 구상을 가진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을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현실 정책으로 만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경기 서부 메가시티 구상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좀 저 용어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몇 군데를 모아서 규모를 키우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거는 정확히 메가시티가 아니고 펑셔널 클러스터입니다. 예, 그래서 쿼드라 펑셔널 클러스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파주, 고양, 마곡까지. 그래서 이건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펑셔널하게 엮이면 된다. 쿼드라니까 4개고 클러스터는 이 4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도시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서부를 선택하신 건가요? 지금 강남은 꽉 차서 예. 한 평당 뭐 3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한다는데 수요가 몰리는 거죠.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된다. 또 아무래도 우리가 서남권, 서울로 보면 서남권, 또 경기도로 보면은 서부권은 좀 공간이 많죠. 또 게다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변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또 4개의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곡은 지금 LG 등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연구단지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미래의 희망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지만 거기서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 생산 같은 경우에는 파주가 땅도 넓고 또 LG를 비롯해서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견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을 주로 맡고 그리고 고양시는 110만이 되어가요. 거기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또는 공연장이라든지 또 생활할 수 있는 것. 특히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스 산업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컨텐츠 산업과 그리고 김포는 요즘 인구가 많아지고 주거 환경이 뛰어나긴 하지만 거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엄격히 옛날엔 김포였지만 지금 마곡지구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고 그렇죠. 공항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죠. 예, 그리고 아라뱃길이라는 걸 지금 사실은 이명박 때 만들어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만들어 놓은 거 어떡하게 써야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인천 서구로 뻗어나가면 중국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제품화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수출까지 가능한 것이 요 쿼드라 시티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강남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서쪽은 사실 그 한강 주변이 양쪽이 아름답기도 하고 김포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마곡은 성장하고 있고 고양도 있고 파주도 있고 김포도 땅도 넓고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거기는 상당히 좀 미개발 지역이고 그죠? 잠재력이 크다고 봐지네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똑같은 걸 똑같이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연결만 가능하다면 빠른 접근만 가능하다면 기능을 나눠 쓰는 거죠. 특징이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을 다른 것 또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살리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거의 안정성을 가지고 또 생활을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하자 이런 개념이 쿼드라 자체가 4개의 도시 자체가 서로 연결돼서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한강은 보면 강남을 만들다 보면 다리가 엄청 많아요. 한남대교 뭐 반포대교 쫙 있는데 그럼 여기는 마곡지구 행주대교 밑에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을 연결하는 게 그럼 다리를 또 넣나요? 아니면 뭐 터널을 놓나요? 어떻게 하죠? 이미 그 수도권 이순환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와 파주는 27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27년. 예, 그리고 또 그 하저로 오는 거예요. 빠르죠, 그러니까. 강 밑으로. 강 밑으로. 예, 예. 그러니까 딴 데도 마찬가지로 보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GTX가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파주로 이렇게 뚫리면 다시 파주와 고양 그리고 마곡까지 다 이렇게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철도로 하는 거지만 광역 급행철도 예. GTX나 이런 것들로 하는 거지만 그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은 지하 도로로 해서 터널 개념으로 해서 빨리 접근하고 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시내에서도 같은 시 안에서도 가는데 30분 1시간도 걸리기도 하는데 이건 30분 안에 다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 강이 넓은 데를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하고 또한 이게 철도로 연결시키면 예. 그러면 출근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좀 획기적인 구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동안은 주로 서울로의 직주 근접을 위해서 GTX를 만들었다면 맞아요. 자유로 어마어마하게 맥혀했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꼭 서울에 직장을 놓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징에 따른 직업군이 만들어질 거고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사 가야 되고 뭐 이러지 않고요. 한 군데 있더라도 충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축소죠. 면적은 확장되는 거지만 시간으로는 축소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컴팩트하고 그 도시의 기능을 나눠 쓸 수 있다. 그럼 터널은 몇 개나 만들어지나요? 터널은 각자를 연결하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4개가. 예. 하나는 이미 완성돼 있고. 하나 완성돼 있고 27년도 개통하나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포에서 나오는 방법이 없어서 골드라인이 아니고 지옥철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길게 그 지도상으로도 길게 돼 있고 끝에 이렇게 김포가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하로 해서 빨리 마곡을 접근하든지 고향을 접근하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교통수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GTX도 있고 KTX도 있지만 그건 백본에 해당한다면 등뼈에 해당한다면 그 옆에 있는 팔, 다리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게 결국 이제 자유로 있고 김포고 양쪽이 결국은 단절돼 있었는데 이걸 연결시키면 그죠?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근데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은 출근하는데 강남까지 간다든지 판교 분당까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국 일자리가 핵심일 텐데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내죠? 마침 평화경제특구가 27년이면 지정이 되고요. 한 10년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0만 평을 개발했을 때 30조의 경제 효과가 있고 일자리가 17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일자리를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지금 어쨌든 4차 산업 중심으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스트럭처도 좀 구조도 바꿔야 되고 너무 우리가 제조업 일반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예. 4차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피지컬 AI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기후테크. 기후라는 게 기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녹색 경제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새로운 직업에는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하려면 젊은이들이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굳이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김포에 살고 있는데 직장을 파주에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접근이 뭐 30분이면 되니까 굳이 파주로 이사 가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가요? 이게 주로 그러면 과연 국내에서 그만한 투자 요인이 있을까? 아니면 해외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걸까?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걸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연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 넓은 땅이 있으니까 개발권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중국 가서 알리바바한테 만나고 여러 가지 발전소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관심 가져 하고 충분히 그런 해외 투자도 요인이 됩니다.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움직여야죠. 네. 그리고 고향에 보면 킨텍스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 국민들이나 경제인들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K-팝을 볼 수 있도록은 적어도 7만석 이런 공연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만 같은 데 40만 도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가니까 한 10개 공연하면 몇십만 명이 와서 자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아레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근데 그때 CJ가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뭐 중단됐다는 설도 있고 다시 한다는 설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무산됐고요. 예. 다른 세계적인 기획사 이런 공연 기획사가 아마
아레나 하나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산에다가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에는 돔구장인데요. 예. 이게 처음에 야구도 프로야구도 가능하고 프로야구 해야 전용구장을 갔더라도 홈팀이 있더라도 80경기거든요. 여기는 중립 경기를 하는 걸 지금 KBO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기아 타이거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를 수도권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40경기 하면 나머지 날은 그 비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K-팝 공연을 하자. 예. 그래서 일산과 파주 멀지 않잖아요. 공항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가깝죠. 예, 50분이면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음향 시설을 아주 잘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 저기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전용 공연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메이저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좀 이런 거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자. 제가 중국 갔을 때 아이들 공연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체제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중이 운집하는 것 자체에 공연을 허가하는 걸 쉽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마카오나 홍콩이나 하이난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공연하면 기획사와 그 가수들이 돈을 버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오게 되면은 비행기 타야죠, 숙박해야죠, 물건 사야죠,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더 스피노프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멋지겠어요. 그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한 50분이면은 일산이나 파주 오면은 공연도 보고 그 굉장히 멋진데. 근데 또 하나 그 일자리가 있고 그러면 문화 공연도 있고 좋은데 하나는 강남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 강남이 되게 된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고등학교, 휴문고등학교 이런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게 결국 명문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 같은 거를 글로 보내니까 결국은 강남이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서부에 이제 새로 되려면은 뭔가 기존 학교가 아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의 학교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마곡 중심의 그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종합예술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예술학교 박진영 씨랑 얘기해 보니까 고등학교도 늦대요. 이미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김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단지는 연구고 파주는 생산이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뭐 그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이 고향이라면 김포는 훌륭한 주거 공간 그리고 교육 물류 이렇게 펑셔널하게 가야 되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이 도시의 계획이 잡히면 또 오고 싶어하는 학교도 많고 그럴 겁니다. 이 결국은 제주도도 국제학교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결국 이제 엄청난 인원이 살게 되는데 결국 교육이 아까 외국에 투자를 받으려면 제일 외국인들이 와서 어려워하는 게 국제학교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제학교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정비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학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럴 때 고등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럴 때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하거나 제가 알아보니까 연구단지가 들어가면 그런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교를 만드는데 국제학교가 꼭 다른 거 아니고 언어 중심이 아니고 이 국제학교는 예술 중심으로 되는 게 맞다. K-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나가기 하긴 이번에 위해서. 캐대언 거기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신 분 보니까 11살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보다 11살이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술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도시가. 근데 또 하나 더 강남을 제가 또 분석해 보니까 무역협회 줬죠. 코엑스 줬죠. 한전 줬죠. 이제 지금 한전 부지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샀는데 그럼 뭔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뭔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도 큰 지방 정부고 그래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 때부터 유관 기관들을
북쪽이나 동쪽으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옮겨진 데도 있고 아직 머뭇거리는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에 사는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바로 옮겨오기 힘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관들을 전부 다 똑같이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기관들을 북쪽에다 만들어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의정부에 있는 것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경기도가 워낙 지금 1,800만 정도 되나요? 1,400만. 1,400만. 그러니까 그 700만 정도. 그러니까 북쪽에 예를 들면 뭐 컨텐츠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면 그런 기관도 하나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또 강남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대법원도 주고 검찰청도 주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강남이 또 된 거 아니에요? 일종의 중산층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건 또 어떤 걸 정부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한테는 일단 강남에 밀집돼 있는 것들을 분산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옮겨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사회가 계속 변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그런 조직을 이제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산업, 또 문화공연, 콘텐츠 제작, 또 그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략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주면서 영남이나 호남은 좀 살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북쪽은 역차별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AI가 새로운 분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I만은 특별법을 통해서 이 우리가 지금 그 판교 같은 데가 기본으로 한다면 좀 시흥이 의료, 그다음 부천이 제조업, 그다음에 의정부가 서비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데는 AI 기후테크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순히 기관 주는 것도 있지만 특구를 통해서 뭔가 그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저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풍부해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산업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관이 옮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국가가 꼭 필요한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이게 이제 대학교가 있던데요. 보니까 서강대학교가 신촌에 있는데 이제 이 공과대가 점점 커지는데 학교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 기반이니까 재정이 이렇게 넉넉치 못하잖아요. 뭐 서강대학교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바꾸고 뭐 이런 대학 같은 걸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인하대학교 병원 같은 게 필요하든지 뭔가 이런 대학교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런 구상은 없어요? 지금 일산에 종합병원이 6개인데요. 예. 일산 동국대병원이 있죠. 대학이랑 관계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초만 갖춰주고 그 일산 중심으로 밑에가 그 쿼드라 이게 펑셔널 클러스터가 되면 접근이 빠르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중복 투자를 하지 말고 나눠 쓸 수 있다. 예, 결국 대신 김포에는 제 생각에는 좋은 대학들, 그러니까 전체 종합대학이 아니라 대학 중에서도 단과대학 형태로도 옮겨와서 필요한 산업들을 키우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죠. 종합대학보다는 그 어떤 우리가 뭐 소위 예를 들어 공과대학의 뭐 AI 기후테크 대학원 대학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경지역 특별법이라든지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 고향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학은 괜찮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학원 대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왔어요. 고급 연구자들이 왔는데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 문제 때문에 오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건 그럴 꼭 수도 필요합니다. 있겠네요. 아까 그 박진영 위원장하고 그 종합예술 학교를 얘기했는데
그 한국종합예술학교 한예종이라는 그 대학교도 일부 시설은 서울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전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또 이전 있다가 중단됐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가 같이 되면 그건 한 좀 획기적인 도시가 문화의 도시로 바꾸는데 도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계획상으로 보면 경기 북부는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CJ ENM도 사실 파주에 있고요. 고양시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인프라가 돼 있어요. 방송 미디어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능성이 따르면 한해종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지금 여러 가지 조선 왕릉 때문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갖춰지지 않고 거기가 더 좋으니까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이 된다면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국제적인 부분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한강변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포 강화 이렇게 가끔 지나갈 때마다 여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많고 절대 농지도 많은데 여기에 좀 뷰는 좋고 환경도 좋은데 뭔가 싱가포르처럼 젊은이들의 한 80%가 몇 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좀 그런 뭔가 주택에서 뭐 지분형 주택을 하거나 뭔가 좀 이 인생이 집에 저당 잡히지 않는 이런 뭔가 새로운 이 주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LH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5병짜리, 10병짜리 이런 거 하지 마라. 거기도 어느 정도 가족을 이뤄서 주거할 만한 공간이 돼야지. 한 20평이나 30평짜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뷰가 좋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국가가 책임이 있어요. 지금 출생률도 줄어드는데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하고 젊은이들한테 제공해서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지 다음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일부는 물론 이제 개발에 의한 거니까 분양하고 팔지만 또 일부는 우리 공공 임대나 분양 주택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더 좋은 데를 하면 사실은 이쪽이 땅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곳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은 대부분 땅값이잖아요. 그렇죠. 50% 이상인 땅값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개발하면서 다른 시설 들어오게 하고 보통 LH도 신도시를 하나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땅 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강원도에 국회의원 할 때 동해안에 남북 문제 때문에 철책선 그걸 이제 제거를 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아쉬워하는 게 계획을 세우고 철책선을 제거했으면은 마리나항이나 크루즈항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은 풀리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꽤 있고 그리고 보면 자유로 옆에 보면 둔치 같은 데도 굉장히 넓고 거기를 좀 잘 활용해서 싱가포르처럼 정말 좋은 주택인데 몇십억 하는 거 말고 이런데 우리가 뭐 경찰 공제, 군인 공제, 뭐 각종 연기금을 좀 활용해서 하면 좀 이렇게 일자리도 있고 좀 쾌적하게 살고 집 걱정 없이 그런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혜택이 가면서 도움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주거,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의 가처분 소득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이 쿼드라 펑셔널 클러스터 요 도시에 대한 건 확장성이 있어요. 그거 확장성. 한번 예. 여기 가져온 거 보니까요. 이 도시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고향은 양주 쪽도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고향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네. 그리고 이게 2순환도로 1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전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어렵다면 선부름처럼 여기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을 모아서 확장을 시키는데 중요한 개념은 김포는 황해도랑 연백 쪽이랑 가깝잖아요. 예. 파주는 개성이잖아요. 나중에 이건 확장성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요. 대통령께서 라오스 대통령하고 히토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사실 없어요.
여기 황해도가 희토류가 엄청 많습니다.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이런 것들은 저기 함경 북도 쪽에 많은데 황해도 그게 많고요. 여기도 상대적으로 IT 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이제 한반도의 통일 또는 협력 이런 게 있으면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래서 아마 서울 평양 메가시티 할 때 그 연구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파주 개성부터 만들고 서울 평양 이거를 똑같은 기능이 아닌 여기도 마찬가지로 펑셔널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김포는 연결시키고 고향은 또 서울하고도 연결되지만 이쪽 확장성을 갖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마침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김포공항에도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제기능까지 해야 되고 여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에서 아라뱃길 이용해서 중국하고 하는데 그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게요 크루즈항도 가능해요. 아주 큰 대형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수도권에 들어와서 그 관광 산업도 키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꿈을 가진 사람. 근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10억 원어치의 계획을 세우고 1조를 가진 사람은 1조 원어치 계획을 세우고 권력을 5년짜리 권력이면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30년 권력을 가진 사람은 3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구상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디 모델이나 뭐 이런 학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꿈이 크신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의 발전하는 그 과정들을 쫙 지켜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마침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중국이 그 전체를 처음에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고 광동이라는 데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주하이 그러니까 주강 삼각지고요. 장강 삼각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중심으로 대련 산동까지 했고 동삼성 이 네 군데를 주로 발전시키려고 점선면 전략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면인데 공간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삼각주예요. 그래서 홍콩과 그다음에 여기 마카오가 마카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광동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 연결해 주면서 발전을 시켜서 여기 지금 광동만 해도 우리나라 GDP 규모거든요. 그렇죠. 장수성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하이도 물론 그렇지만 장수성까지 하면은 얘가 GDP 31%인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에 여기 지금 서울의 기능이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은 금융 중심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나머지 생산 기반들은 서울에서 할 수 없는데요. 생산해 놓고 물류는 저기 멀리 가서 하고 뭐 이러거든요. 지금 생산도 못 하지만 연구하고 생산 다른 데서 하고 물류는 또 저 바깥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컴팩트하게 모아서 연결시키는 이 개념. 저는 이게 생각해봤지만 같이 연구해봤지만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포하고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고 마곡이라는 과학단지, 고양이라는 우리가 킨텍스 등의 문화산업, 파주, 그다음에 김포라는 이런 네 곳의 도시를 강 사이를 지하로 연결하고 철도로 연결해서 이 쿼드라 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큰 구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좀 대한민국 이러면 이제 큰 미래 도전이 되는 거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만들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만들고 루즈벨트는 뉴욕을 만들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을 만들고 박정 의원님이 좀 멋진 강남을 넘은 새로운 멋진 길을 만들겠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3년 전 오늘 2002년 12월 19일 밤 11시 30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KBS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한나라당의 유해창 후보가 46.8%,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2.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노무현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12월 19일 그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이 정치를 다시 붙잡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휴대폰 통화량과 무선 인터넷을 이용률은 폭증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이후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통화량이 무려 1,800만 통이었다고 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시민들의 연결이었습니다. 돈도 조직도 기득권도 없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이 마침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는 끝내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의 힘이라는 것을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또한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떨림,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의 그 떨림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고 지켜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전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